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오보로 판명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8,000달러 중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인텔레그래프 오보 사태로 인해서 워낙 청산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좀 더 빠져도 이상하진 않았을 분위기였는데 블랙록 CEO가 직접 등판을 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시대적 트렌드를 강조를 하면서 이게 결국엔 시제감 문제구나, 이 같은 정서를 주입시킨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을 더 높이는 과정에는 피델리티도 한몫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심인 피델리티 역시 SEC의 요구사항을 담은 ETF 신청서 수정안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시장에서는 SEC의 요구를 착착 맞춰서 이렇게 절차를 따르고 있고, 법원으로 사건이 갔다 하면 SEC는 아메바 취급을 받고 있고, 이래저래 SEC에 대한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2억 원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에 나서면서 IPO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블록스가 XRP를 결제 옵션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비트페이를 통해서 XRP를 사용해 게임 내 통화인 로벅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암호화폐 채택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비트페이와의 파트너십이 깨진 뒤에 다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해석 여지를 담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발생하면서 혼조세를 확인했습니다. 다름 아닌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2배 넘는 숫자를 확인해 줬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의 예측치가 0.3%였으니까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2배 넘는 숫자가 확인이 된 겁니다. 8월에도 전월 대비 0.6%가 올랐고, 이번에도 0.7%가 증가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곧장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옮겨붙었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하고, 이를 통해 소비 여력 역시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런 탄탄한 경제를 배경을 뒷심 삼아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던 겁니다. 중동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 일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의료시설을 공습을 해서 팔레스타인인 5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필 공습 대상이 병원이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공습을 병원 대학살로 규정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원 공습이라는 게 전례도 드물지만 국제인도법을 어겼다라는 점에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관건은 이번 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지 여부인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친이란 성격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자리잡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 레바논에서는 이미 충돌이 빈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헤즈볼라와 이란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이건 5차 중동전쟁 양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유 수출 경로가 막히면서 전 세계 경제가 또다시 오일 쇼크 충격을 온몸으로 몸빵으로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입 원유 가운데 중동산 비중이 82%를 차지할 정도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의 개입으로 세계 원유 주요 수송로인 호스무르 해협이라도 막히게 되면 이건 직접적인 공급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유와 화학 제품의 주요 운송 경로이고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 요충지입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공장을 돌려서 이걸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고금리에 경제가 아사리판 난리 직전인데 원유 이슈까지 이렇게 크게 만약에 불거지게 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 충격, 그 가능성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비트코인의 흐름은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ETF 승인 가짜뉴스라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이런 기대 섞인 정서가 깔리면서 시장을 백업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가 반등을 하면서 52% 위로 올라섰는데 이건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강세 상황과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 리서치 기업 바이트트리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SEC의 현물 ETF 승인을 바라고 있고 내년 반감기 등을 강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암호화폐 투자는 어느 때보다 리스크가 적다. 다만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독주 체제는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관점이 느껴지는 멘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은 ETF 오보 이후에 28,5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이번 주에 5% 상승을 확인했고 그레이스케일 뉴스도 가격에 잘 반영됐다. 나는 28,700달러 돌파 이후에 3만 달러까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180일 앞둔 때 역사적으로 추가 하락을 경험하곤 했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2015년 사이클 때는 마이너스 25%, 2019년에는 마이너스 38%의 되돌림이 발생했었다. 지금 가격에서 마이너스 30% 정도가 빠질 경우에 최대 2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역사적 패턴의 반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같은 반복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테마라는 이슈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조금 큰 차이점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호재성 재료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크인베스트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기관들이 잇따라서 신청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SEC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델리티 역시 신청서를 업데이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수정된 내용에는 수탁 계약 세부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가치 평가, 가격 책정 소스,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공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프하트는 잠재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자들이 SEC가 승인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변경 수정 사항과 관련해서 SEC와 소통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추가됐다라며 이번 피델리티의 신청서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내년 1월에 또는 그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될 수 있을지 그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아주 흥미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재미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높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블록스가 XRP를 결제 옵션으로 채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페이를 통해서 XRP를 사용해 게임 내 통화, 로벅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이슈는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는데 먼저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게임과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고 지난주에는 플레이스테이션 4와 5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XRP가 채택됐다라는 것은 추후에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 아마도 이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그럴 때가 되면 브릿지 커런시로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구현하는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XRP 역량이 더욱더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비트페이를 통해서 XRP 결제 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인데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비트페이와 파트너십이 깨진 뒤에 다시 재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해석 여지를 담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로블록스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과 게임 내 결제가 상당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로블록스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확장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제 혁신의 방향성, 여기에 더해서 소송 리스크가 미쳤던 악영향이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완화된 모습이다. 이런 점들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기업 공개, IPO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매우 많이 높습니다. 이번에 리플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매니저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IPO가 임박한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IPO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지난 4월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고 이후에 IPO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랩스가 찾고 있는 주주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매니저는 기존 투자자와 잠재적인 투자자, 재무 분석가로 구성된 주요 그룹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투자 관계사나 헤지펀드 또는 투자은행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 업무량도 장난 아닌 걸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봉도 꽤 괜찮은 축입니다. 우리 돈으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이 올해는 11월 8일부터 이틀 동안 두바이에서 열리게 됩니다. 올해 리플 스웰 스피커 명단도 공개가 됐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모니카 롱 사장을 비롯해서 폴리곤의 창업자 서클 부사장 등이 연사로 나서게 됩니다. 리플 스웰이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지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비전이 제시될지 이런 것 등은 해마다 화두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새로운 크립토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런던, 특히 런던 중앙은행과 리플랩스의 파트너십이 장기간 이어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유동성 허브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하게 바라봤을 때 가장 크립토 친화적인 도시 두바이에서 최근 리플랩스는 정식 라이선스를 얻었고 사무실까지 오픈을 했는데 리플스웰 개최지가 하필 또 두바이라는 점, 리플스웰 전후로는 XRP 가격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11월 8일과 9일을 기억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아직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리플은 지난 한 주 동안 수평 이동을 이어가며 0.52달러에서 0.46달러 사이의 피보나치 레벨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서 주요 저항선을 유지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웨이브 1은 0.89달러와 1.88달러 사이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건 0.91달러로 최종 확정이 됐고 웨이브 2는 7월에 0.46달러에서 0.39달러 사이로 예상을 했다. 이제 웨이브 3의 경우에는 1.33달러 목표를 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보나치 목표를 기준으로는 1.88달러와 5.85달러다. 사람들은 매일 XRP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일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XRP 캡틴의 경우에는 XRP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좀 더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는 지난 6년 동안 대칭 삼각 패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2017년 3월부터 거대한 저항선이 형성되어 왔다. 2021년 4월에는 처음으로 저항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XRP는 1.9669달러까지 반등했지만 소송으로 인해서 약세 압력을 받았다. XRP는 지난 7월에 0.9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 테스트를 시도했지만 추세선 저항선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형성된 강력한 저항 라인이 깨질 경우에 XRP가 13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지금 0.48달러 수준에서 26,000% 이상 반등해야 가능한 가격입니다. 워낙 단단한 저항 라인이어서 결국 이 정도 저항을 뚫어버릴 요인은 소송 해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의 생태계 확장성, 기술 혁신의 의미와 관련해서도 아주 괜찮은 소식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리플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면서 디파이 혁신, CBDC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영란은행이 주인공인데, 영란은행이 2024년 이후에 실시간 결제 송금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국경 간 결제 프로젝트의 협업 대상으로 리플을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 간 통합을 위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을 동기화시키고 이를 통해 외환 결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영란은행은 이런 민간 업계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은행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 부문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국 중앙은행의 혁신적 기술 혜택을 제공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리플이라는 것, 꽤나 섹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란은행의 CBDC 파트너로서 리플이 결국 채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